안녕하세요. W뮤직입니다. 음악을 함에 있어서는 음정과 박자를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있습니다. 그것이 악기 연주든 노래든 간에 두 가지 요소는 음악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죠.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악기나 노래에 있어서 그 박자를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에 있어서 최고의 박자 연습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? 다양한 연습 방법을 동원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우선 템포를 최저치 그리고 최고치로 넓게 잡아서 많은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음악에서 서양 대중음악에서는 보통 리듬앤블루스라는 그 음악 장르가 템포가 상당히 늦은 축에 속하는데, 그래도 리듬앤블루스도 대체로 그 50대 이하로까지 내려오진 않습니다. 그런데 우리 전통 민요 같은 경우에는 40 이하까지도 내려가죠. 그래서 이제 40 이하까지는 뭐 서양 음악에서는 잘 쓰이는 일이 없지만, 그래도 45 정도까지는 연습을 해야 리듬앤블루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빠른 템포는 사실 뭐 180 이상으로도 많이 하고 있지만, 그래도 스윙 같은 경우에는 200을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스윙이 아니라면 대개 180 정도까지 연습을 하면 어느 정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변박자, 그 곡이 진행함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어떤 그 박자가 변하는 것들이 있죠. 4분의 4박에서 4분의 3박으로 바뀐다든지, 또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, 또 4분의 4박에서 4분의 5박으로 변할 수도 있고, 이러한 변박자들을 충분히 연습해 둘 것을 권합니다. 그리고 느린 템포의 곡일수록 그 딱딱 정확하게 맞춰가는 거에 더 섬세해져야 합니다. 빠른 곡에서는 그래도 그 템포의 속도 때문에 정확하게 안 맞아도 얼렁뚱땅 넘어갈 수가 있죠. 하지만 느린 템포에서는 섬세하지 않으면 그 느린 곡의 뉘앙스 자체가 부서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충분히 템포를 늦춰서 정확하게 박자를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 또 한 가지의 리듬, 예를 들어서 16분음표의 리듬이든 세디따num표의 리듬이든 아니면 그 섞인 것이든 어떤 하나 패턴의 리듬을 결정을 했을 때 빠른 템포, 느린 템포 등에서 다양하게 연습을 할 것을 권합니다. 그리고 미련하게 연습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, 사실 이 그 리듬 연습은 정말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.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긴 하겠지만, 그래도 특히 그 악기에서 리듬 파트에 속하는 기타라든지 신세사이저라든지 베이스, 드럼 이런 파트들은 다른 멜로디 파트의 악기, 그러니까 색소폰이든지 플룻이든지 오카리나든지 이런 악기에 비해서 더 흔들림이 없도록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미련하도록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장시간 연습할 것은 보통 리듬 패턴을 하나를 정해서 연습을 하면 뭐 30초 정도 아니면 뭐 길면 1분 정도 이렇게까지 연습을 하는데, 사실 리듬 연습을 시작할 때는 긴장 상태에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잘 맞춰 나갈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것이 길어져서 1분을 넘어가고 뭐 5분을 넘어가고 10분이 넘어가면은 뒤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맞지 않는 것을 흔히 느끼셨을 겁니다. 그래서 좀 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미련하게 장시간 동안 연습할 것을 적극 권합니다. 그리고 특히 당김박, 싱코페이션이라고 하죠. 그 당김박에 있어서
당긴 박을 정확하게 앞에서 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긴 박 뒤에 박자가 보통 빨라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앞에 정확한 박자에 당기는 거, 그리고 당긴 박 뒤의 박도 정확하게 유지해 나가는 거,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다양한 당긴 박을 연습해 볼 것을 권합니다. 자, 산수의 동원이라고 했습니다. 사실 리듬을 나누는 것은, 음표의 길이를 나누는 것은 산수인 거죠. 뭐 수학까지라고는 할 거 없고, 산수, 그 나누기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정확한 리듬을 구사하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누구나 다 아는 것이겠지만 우선 여기 악보에서 보면은 오음표를 저는 400의 길이로 잡았습니다. 그리고 2분음표는 200, 4분음표는 100으로 잡고, 그리고 8분음표, 16분음표를 그 반반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. 그리고 세 뒷단음표는 33.3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봤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8분음표라고 하면은 이 한마디 안에 8개의 음표가 정확하게 동일한 값을 가져야 되겠죠.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50의 길이를 갖지 않으면 결국은 리듬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16분음표도 마찬가지겠죠. 25의 값을 정확하게 가져야만 이 리듬의 연주 시에 부서지지가 않겠죠. 뭐 마찬가지 세 뒷단음표, 그 다음에 박자가 섞였을 때도 마찬가지죠. 그리고 쉼표의 값, 우리가 흔히 음표의 값은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쉼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음악에서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음표를 잘 연주하는 것보다는 쉼표를 잘 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쉼표의 값과 음표의 값은 사실 그 길이가 동일하죠. 4분 음표는 4분 쉼표의 길이만큼 그 값을 갖고 있고 8분 음표는 8분 쉼표만큼의 길이를 갖고 있죠.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이 섞였을 때 정확한 음표의 값을 연주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정확한 값만큼의 쉬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. 결국은 정확하게 쉬어지지 못하면 쉼표 다음에 박자가 또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음표의 값, 쉼표의 값을 정확하게 연주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. 자, 음표와 쉼표의 값을 이렇게 다양하게 섞어 봤습니다. 물론 연주자에 따라서는 더 이거보다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음표든 어떤 쉼표든 상관없습니다. 만들어서 정확하게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. 이 리듬 연습 패턴은 제가 아래에 주소를 따로 만들어 놓을 것이니까 필요한 분은 다운받아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메트로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. 요즘은 그 휴대폰 어플에도 메트로놈이 잘 되어 있죠. 저는 휴대폰보다는 따로 조그만 소형 메트로놈을 하나 사서 주머니에 넣고 다닐 것을 권합니다. 그래서 시간 날 때 수시로 리듬들을 연습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그리고 메트로놈의 기능을 보통 4분음표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연습을 하죠. 이건 가장 기본적인 연습 방법에 해당하는 건데, 저는 그 4분음표의 기능보다는 4분음표를 둘로 나눈 8분음표, 그리고 4분음표를 넷으로 나눈 16분음표, 그리고 셋 있다는 표로 분할해 놓은 기능을 많이 활용해서 연습할 것을 권합니다. 이것을 8분음표, 16분음표, 셋 있다는 표에 그대로 대입을 해서 쉬기도 하고 또 연주도 해보고, 그래서 4분음표만 연습을 했을 경우에는 섬세하지 못한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8분음표, 16분음표를 같이 연습을 하면서 내 연주하고 일치시키면서 빗나가는 부분들을 체크해 보면은 정확한 리듬을 구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보다 정확한 리듬을 구사할 수 있는 그 연습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